수학과학 A 시작해 볼게. 저번 주에는 일부러 조금 짧게 올렸어. 우리 수행평가 발표할 거, 발표 영상 올릴 거 주제를 정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8월 31일까지 리로스쿨 수행평가 과학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 주제를 고민해 보라고 저번 시간엔 진도를 나가지 않았고 이번 주에 조금 빡빡하게 진도 나가볼까?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는 2개 단원을 마무리해야 돼. 교과서 페이지 286쪽에 01번 전기에너지 생산 단원이랑 교과서 292페이지에 전력 수송 단원인데 이게 이어지는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원부터 잘 해놔야 돼. 1번 단원 주제 이름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뭔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만들어낸 것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게 바로 292쪽에 02단원 전력 수송 단원이야. 수송이 보낸다는 얘기거든. 일단 전기에너지를 생산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집으로 어떻게 보내느냐까지가 중간고사 단원인 거야. 중간고사 범위인 거야. 자, 오늘은 전기에너지 생산을 볼게. 일단 우리가 전기 단원을 처음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물리량들이 있어. 물리에서는 항상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물리량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단위랑 정확하게 구별지어서 읽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전기 쪽에 가장 기본 물리량인 3개가 있다. 전압, 전류, 저항. 이게 전기의 가장 기본 3요소거든. 이게 각각 뭘 뜻하는지 프린트에서 2번 오메 법칙에서 제대로 배울 거야. 너희는 지금 컴퓨터를 틀어놓고 왼쪽에는 교과서를 두고 오른쪽에는 내가 오늘 올려준 프린트 PDF 파일을 출력해서 옆에 두고 필기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자, 전압, 전류, 저항 얘네들을 뜻하는 물리량들, 즉 이니셜을 알아둬야 돼. 외워볼게. 전압은 대문자 V, 전류는 대문자 I, 저항은 대문자 R. 얘네 각각 어느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 뭐 각자 다 사연이 있지만 일단 저항은 영어로 레지스턴스라고 하거든. 그래서 R이라고 주로 한다. 뭐 VIR 이거는 중학교 때도 종종 봤을지도 몰라. 전압, 전류, 저항 VIR이라고 읽고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거야. 또 얘와 구별해야 될 것 단위가 있지. 단위는 물리량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나는 대괄호 안에다 쓸게. 아, 그리고 요걸 안 했네. 자, 맨 아래 자기장 볼게. 얘는 전기가 아니라 자기야. 전기랑 자기는 되게 비슷하면서 다르거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자기는 N극, S극을 얘기하는데 전기랑 자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걸 오늘 배울 거야. 전기는 기본 요소가 3개야. 전압, 전류, 저항. 근데 자기는 자기장만 알아두면 돼. 자기장. 자기장이란 운동장 할 때 장처럼 어느 공간을 얘기해. 자석의 기운을 자기라고 하는데 자석의 기운이 전해지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대문자 B라고 물리량으로 정의 내렸어. 그래서 이렇게 전기 쪽 3개, 자기 쪽 하나를 알아두자. 뭐 자기장은 눈에 보이진 않아. 그냥 자석만 있으면 이 주변이 자기장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철가루를 뿌려보거나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보거나 자석 주변에 나침반 같은 걸 두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외워야 할 건 이거 4개야. 전기의 3요소는 전압, 전류, 저항이고 VIR이다. 자기에서는 알아둬야 될 게 자기장 하나뿐인데 그것은 대문자 B라고 한다. 그럼 이 각각의 단위도 한번 알아볼게. 대괄호 안에다가 적자. 전압의 단위는 대문자 V라고 적고 볼트라고 읽어. 볼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지. 220볼트 할 때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 얘는 고맙게도 물리량과 단위가 생긴 게 똑같아. 똑같이 V라고 적어. 하지만 물리량은 V라고 읽고 전압은 V라고 읽고 단위는 볼트라고 읽는 거지. 또 전류의 단위, I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 3암페어, 5암페어라고 읽어. 미국식으로 읽으면은 암페어인데 이걸 프랑스식 발음으로 읽으면은
앙페르라고 하기도 하거든. 이따가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람 이름이야. 볼트, 앙페르, 암페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보통 우리는 앙페르보다 암페어라는 단위를 더 미국식으로 읽는 단위를 많이 써. 10암페어 이렇게. 또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써. 자, 쓰는 거 볼래? 이런 식으로 써. 얘가 그리스 문자인데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어. 오메가라고 읽기도 하고 옴이라고 읽도록 약속하자. 물리에서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읽는 거야. 이것도 사람 이름이야. 원래 단위는 주로 사람 이름을 많이 쓰거든. 우리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썼었지. 10뉴턴 이런 거. 뉴턴도 사람 이름이야. 볼트, 암페어, 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그 다음 자기장의 단위도 사람 이름을 쓰는데 누구냐면 바로 테슬라라는 사람 이름이야.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 회사 이름도 있거든. 테슬라.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1테슬라, 10테슬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지. 자, 까먹지 않게 구별해서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해서 외워두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자기장이라는 자석의 기운이 통하는 공간을 대문자 B라고 배웠는데 자석의 기운이 통하는 공간,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야만 눈에 보이거든. 이게 바로 철가루를 뿌린 모습이야. 자석은 극이 두 개다. N극하고 S극. N극은 북쪽, S는 남쪽을 뜻하는데 실제로 지구 자체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침반에 아주 얇은 자석을 두면 얘네가 북쪽, 남쪽을 가리킬 수 있도록 세팅이 되는 거거든. 뭐 어쨌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N극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는 거야. 왜 우리 시험지는 흑백이어서 빨강, 파랑을 표시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N극을 빨간색으로 또는 까맣게 색칠하는 쪽으로 표시해. N극이 빨간색, S극이 파란색이라는 건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위쪽이 북쪽인데 거기가 빨강이고 아래쪽이 남쪽인데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잖아. 북쪽은 빨강색으로 색칠한다를 태극기를 보고 기억하면 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자석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한쪽을 이렇게 칠하고 한쪽은 안 칠해. 이럴 경우에 이렇게 색칠한 쪽이 N극이야. 색칠한 쪽 빨간색을 N극이라고 정의 내리기로 약속한 거야. 시험지는 컬러 복사가 되지 않으니까 색칠한 쪽을 N극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어. 그런데 어쨌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을 보고 싶어서 철가루를 뿌렸더니 또는 자석 주변에 아주 얇은 자석으로 만든 그 나침반을 뒀더니 얘네가 일정한 모양을 띠더라는 거지. 자기장이 일정한 모양이 있더라는 거지. 그 모양을 그려봤더니 N극하고 S극이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이더라는 거지. 철가루는 이어지는 모양. 그 다음 나침반을 봤더니 나침반도 뭔가 N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N극을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했어. 자, N극이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얘네들을 이어보니까 뭔가 이어지는 모양이 나타나더래. 마치 철가루처럼. 그래서 자기장이란 방향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방향을 곡선이라서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명명하기가 힘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한 거지. 아, 나침반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침반의 방향이라고 정의하자. 이거는 약속한 사항이야. 자기장은 곡선이라 철가루랑 나침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곡선이라 이게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곡선이라 계속 방향이 바뀌고 꺾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약속하기로 했어.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 보이니? 내가 녹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다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이 오른쪽을 향하지.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그러면 여기 내가 색칠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위쪽일까? 그래, 여기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면 이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두는 거야.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향한다고 되어 있네.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인 거야. 이 지점에서는 색칠된 부분 보이니? 녹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지점에서 나침반을 둔 상태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약간 왼쪽의 윗부분이네.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야. 어디든지 다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을 둬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침반의 방향이라고 약속한 거야.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계속 휘어지는 곡선이라 정확하게 무조건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라고 명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나침반을 두고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하기로 약속했다는 뜻이야. 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말고 우리 조금 있다가 오른손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울 거거든.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방향이라고 추가로 적어두자.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이라고 적어주자. 왜 그런지 이따가 말해줄게.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의 방향. 자, 지금 이 페이지는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우리 교과서 286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을 하는데 이대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질 거야. 기본적으로 외워둘 건 외우고 가자. 전기의 3요소 이거 3개 물리량 단위 구별하고 자기장의 물리량과 단위 구별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곡선이기 때문에 나침반을 둔 상태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 또 조금 있다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 외워두고 가볼게. 자, 전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볼까? 옴이라는 사람이 아까 저항의 단위를 옴이라고 했었는데 사람 이름이라 그랬잖아. 옴이라는 사람이 전기 회로의 기본 3요소에 대해서 정의 내렸어. 우리 왜 뉴턴은 F는 ma라는 식을 만든 것처럼 옴이라는 사람은 전기에서 식을 만들었어. 그 식을 적어보자. 네모 안에다가 T자로 적고 V, I, R 이렇게 적어볼까? 왜 T자로 적었을까? 그래, 우리 거속시 했던 것처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V, I, R 얘네 한국말로 말해보면 전압, 전류, 저항도 이 거속시와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야. 전류 I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R분의 V를 하면 돼. V를 구해라 그럼 I 곱하기 R 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얘네 한국말로 얘기해보자.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얘네 각각 혹시 단위랑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지? 단위도 한번 적어볼게. 얘는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인 거야. 그럼 전압, 전류, 저항 얘네가 각각 회로에서 뭘 뜻하냐를 알기 위해서 옆에 살짝 공간 있잖아? 그 공간에다가 기본적인 전기 회로 하나를 그려볼 거야.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줄래? 가운데 아래쪽에 그린 것은 바로 건전지야, 건전지. 건전지를 그릴 때는 한쪽을 길게, 한쪽은 짧게 그려줘. 너무 짧게 그려서 안 보일까봐 짧은 쪽은 약간 두껍게 그려주기도 해. 두껍게 안 그려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왜 한쪽은 길게 그리고 한쪽은 짧게 그리냐면 건전지는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거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어. 긴 쪽을 플러스로 하고 짧은 쪽을 마이너스로 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그리는 거야. 왜 긴 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는 짝대기 하나 그리지만 플러스는 짝대기가 2개나 필요하잖아. 그래서 짝대기 2개를 이은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짧은 짝대기보다 긴 짝대기를 2배로 길게 그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야. 까먹지 않겠지? 실제로 원리가 그래. 긴 쪽이 플러스. 이렇게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바로 얘를 전압 V라고 해.
전압. 전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높이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높이.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왜 일상생활에서 폭포수를 생각해봐.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폭포가 있어. 이쪽이 높은 곳, 이쪽이 낮은 곳이야. 그렇다면은 물은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니?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지. 뭔 얘기냐? 흐르는 물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마련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얘도 마찬가지야. 전기 쪽도 마찬가지로 이 V라는 전압이라는 애가 플러스가 높은 곳, 마이너스가 낮은 곳이라고 해서 높이를 부여해주는 애야. 우리가 보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높고 낮음을 판별할 수 없어. 하지만 전기 내에서는 플러스가 높은 곳, 마이너스가 낮은 곳이야. 그렇다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전기로 바꿔 얘기해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따라서 플러스에서 뭔가가 흘러나와서 쭉 돌아서 이쪽 마이너스로 돌아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흘러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애를 전류라고 해. 전류. 류자가 흐를 유자거든. 우리 그냥 아까는 전압 V, I, 전류 이렇게 외웠는데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알겠니? 전압은 높은 곳과 낮은 곳, 바로 높이 차를 부여해주는 애고, 높이 차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애가 생기는데 그것을 전류라고 부른다는 거지. 누군가가 회로를 그렸는데 전류를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쪽으로 나오게 그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전류는 항상 높은 곳에서 플러스에서 삥 돌아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그래야 맞는 거야, 전류는.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전류가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여.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 매달고 싶어. 그 장치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저항이야. 저항. 저항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 꼬마 전구도 있을 수 있고, 프로펠러가 있을 수도 있고, 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저항이라고 하거든. 자, VIR, 각각이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이해되니? 해볼게. V는 기본적인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본적인 높이 차를 부여해주는 것. I는 V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이 생기는 것, 전류. 이 전류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게 뭐라고? 바로 가전제품, 저항이라는 거지. 그래서 V와 I는 사실 같은 운명을 지니는 애야. 전류가 갑자기 생길 수 없어. 전압, 즉 높이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전류가 생기는 거야. 전압이 있는데 전류가 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돼.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있고, 높이차가 있으면 흐르는 것이 생기고, 전류가 있으면 전압이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 집에서 220V를 쓰지, 220V는 무슨 뜻이냐? 이 높이차가 우리가 보기에는 높이차가 없어 보이지만 흐르는 전류가 느끼기에는 높이차가 220이나 된다는 얘기야. 가장 높은 곳은 220, 가장 낮은 곳은 0. 그 차이가 220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각각 뭘 뜻하는지, 회로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또 하나 배워보자. 우리 전압, 이 높이 차를 우린 지금까지 전압이라는 단어로만 배웠는데 사실 이건 전압이라는 건 중학교 때 수준 용어고, 고등학교 때는 전압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기전력이라는 표현도 써. 전압하고 완전 똑같은 뜻이야. 원래는 조금 다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전력과 전압을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적어둘래? 전압과 기전력은 같은 뜻이다. 중학교 때는 아마 전압까지만 배웠을 거야. 전압, 기전력 똑같은 뜻이다. 기억해도. 자, 위에서 전기의 3요소와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기와 자기는 되게 다른 거거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N극, S극을 얘기하는 거라 전기와 자기는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하게 전기와 자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 그 연결되는 부분을 찾은 사람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앙페르, 물론 프랑스식으로 읽어서 앙페르고 미국식으로 읽으면 암페어라는 사람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야.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연결 지었는지 한번 네모 박스를 반 정도 나눠서 왼쪽에는 앙페르 법칙을 간단히 적어볼 거고, 오른쪽에는 패러데이 법칙을 간단히 적어볼게. 앙페르 법칙을 수식화해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물리량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V, 전압, I, 전류, B, 자기장이야. 얘를 내가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야. 그럼 여기 괄호는 뭐냐? 야, 우리 아까 전압이랑 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 전류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니야.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높이차, 높이인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전압을 건전지를 걸어주면, 건전지를 세팅해주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전압과 전류는 어차피 세트니까 괄호 열고 전류 대신에 전압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라는 걸 표현한 거야. 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게 진짜 신기했어. 우리 자기장은 언제 생겼지? 자석 주변에 생겼지. 문방구에서 자석을 사와야만 자기장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 근데 신기하게 집에 흐르는 그 전선 있지, 전선. 선풍기 틀었을 때 그 안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 전선. 그 전선만 있으면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생기더란 말이지. 아직도 이 이유를 몰라. 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생기는지 아직도 이유는 모르지만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거야.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은 이거랑 약간 반대된다.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볼게. 자, 얘를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 B, 자기장의 델타가 뭐였지? 변화였지, 변화.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I가 생긴다? 근데 이 I는 대문자 I가 아니라 소문자네. 얘는 사실 대문자 I로 적어도 되는데, 대문자 I로 쓰면은 앙페르 법칙에서 쓴 I랑 헷갈릴까봐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I, 전류가 생긴다. 네, 패러데이 법칙에서의 전류는 소문자 I를 적어주고,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내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유도해냈다 라고 해서 그냥 전류가 아니라 유도 전류라고 해. 소문자 I를 적어줘. 근데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건 전류는 혼자 흐를 수 없잖아. 뭐가 생겼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거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근본적인 높이 차가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던 거 아니겠어?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말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걸 조금 근본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유도 V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높이가 생겨서, 높이차가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유도 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해. 기전력. 아까 전압이랑 기전력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 자,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 앙페르 법칙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 두 개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도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높이차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어때? 둘 다 문장이 이해가 되니? 왜 그런지는 몰라. 앙페르나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는 이걸 발견해낸 거지 아직도 왜 그런지는 몰라. 자연 현상을 그냥 물리적으로 발견해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 이름으로 앙페르 패러데이라고 얘기했지만 얘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법칙 이름이 있어. 그걸 적어볼게. 앙페르 법칙은 오른나사이 법칙이라고 하고,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
오른나사의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 프린트에다 적어라. 앙페르 법칙은 오른나사의 법칙. 애들이 오른나사의 법칙을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잘못 많이 얘기하는데 오른손 법칙은 나중에 물리학 배울 때 따로 배울 거거든. 오른손 법칙은 또 다른 거야. 오른손을 이용하긴 하지만 오른손으로 나사를 돌릴 때 이용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배울 거기 때문에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야 돼. 오른손은 또 다른 거야.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 이름을 되게 잘 줬어. 지금 패러데이 법칙을 문장으로 얘기해 보자면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를 유도해낸다 잖아. 전류를 내가 만들어낸다 잖아. 따라서 그걸 그대로 문장에다가 넣었지. 법칙 이름에 넣었지.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를 유도해낸다.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를 유도해낸다 라는 거야. 일단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일단 왼쪽에서는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을 배울 거고 이따가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게 될 거야. 자, 오른나사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이용해야 돼. 자, 왼손잡이인 아이들도 무조건 오른나사의 법칙, 앙페르 법칙은 오른손을 이용해야 돼. 오른손은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지손가락을 빳빳이 들고 우리 왜 좋아요 따봉 표시 있지? 그 따봉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축 처지면 안 돼. 빳빳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려주듯이 감싸 쥐면 돼. 이러면은 기본 세팅 완료야. 그때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두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 앙페르 법칙에서.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 도대체 어디에 생기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아 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야. 우리 앙페르 법칙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긴다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오른손으로 알아보자는 거지. 오른쪽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 너 이 나사 잠궈봤니? 나사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회전해야 잠기거든. 나사를 잠궈보지 않은 애들은 물뚜껑을 잠근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아. 물뚜껑 잠글 때 어디로 잠그니? 엄지손가락을 물뚜껑 안으로 쏙 쳐박으면 시계 방향으로 무조건 잠그고 나사가 박히는 방향은 무조건 다 시계 방향으로 잠그게 돼 있거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야. 마치 오른손으로 나사를 돌리듯이 하는 그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을 거다라고 해서 얘를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두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또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두 가지를 다 배워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앙페르 법칙부터 보도록 할게.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다. 그럼 엄지손가락 어떻게 세팅할래? 옳지. 바로 아래에서 위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아래에서 위로 찔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그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쥐는 여기 손톱 방향, 이렇게 손톱이 움직이는 이 방향이 바로 B,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앙페르 법칙인데 전류가 엄지손가락일 때 나머지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어? 그럼 또 응용 버전 해볼까? 전류가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엄지손가락 어떻게 세팅할래? 위에서 아래로,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엄지손가락을 콱 박아주자. 그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바로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을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라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아 돌아가는 방향이 보이니? 지금 이쪽 방향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손톱이 이렇게 감싸 쥐고 돌아가는 방향,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지. 너희도 프린트에다 그려줘. 이렇게. 왼손으로 하는 순간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 무조건 오른손으로 나사를 돌린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찾아줘야 돼. 또 다양하게 해보자. 전류가 꼭 위나 아래로만 흐르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도 흐를 수 있거든. 자, 아래쪽에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럼 엄지손가락 어디로 향하게 할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쿡 하고 박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전류.
그럼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주게 되네.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지. 그걸 그려보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겠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하면 엄지손가락 어디로 방향을 잡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쿡 하고 박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머지 4개 손가락은 안 보이지만 상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감아쥐는 방향, 여기가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겠다. 그걸 그려줘. 그림에 프린트에다가. 자, 오른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류가 아래에서 위, 위에서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4군데를 한번 봤는데 지금은 엄지손가락이 전류, 나머지 4개 감싸주는 방향이 자기장인 상황을 본 거야. 근데 이 2개가 바뀌어도 돼. 나머지 4개 감싸주는 방향이 전류고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다시 꼭 엄지가 전류고 나머지 4개가 자기장이다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 엄지가 전류면 나머지 4개가 자기장인 거고 나머지 4개가 전류면 엄지가 자기장인 거야. 2개가 서로 바뀌어질 수 있어. 지금은 엄지가 전류인 것만 했지만 나머지 4개가 전류인 걸 한번 볼게. 자, 오른쪽으로 와서 내가 그림에다가 막대기에다가 전선을 몇 개 감아놨어. 뭐 이런 식으로 감아놨어. 이미 그려놨는데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볼래? 움직이는 거 봤니? 뭐 아니면 전선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놓은 것도 있겠지. 자, 뭐 전선은 여러 가지 용어를 써. 전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또는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놓은 것을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다 라는 표현도 쓰거든. 이따가 아래에서 이 용어가 나오니까 밑줄 한번 그어볼게. 전선을 마구마구 동그랗게 감아놓은 것을 코일, 솔레노이드라고 해. 2개 다 같은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전류를 흘려보내 볼게. 전류를 이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를 표시하고 있어. 너희도 표시해라. 전류를 이런 식으로 흘려보냈어. I. 그렇다면 이 뒤쪽을 돌아서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네.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전류를 한번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 볼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뒤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떨어지겠다. 자, 전류가 아까는 일직선이었잖아. 위, 아래, 오른쪽, 옆, 왼쪽으로. 근데 이번엔 전류가 곡선으로 감아져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이야.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손가락, 감아 돌아가는 손가락을 전류로 표현하기로 해. 한번 앞에 뭐 샤프나 이런 막대기 같은 거 두고 그 막대기를 중심으로 4개의 손가락, 2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이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감아 볼래? 막대기, 샤프를 한번 감아 볼래? 볼펜을? 그럼 이렇게 감겼니? 자, 막대기에 내가 지금 전류를 흘려보낸 방향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기둥 2개를 내가 따라서 그린 거야. 이렇게 좀 더 잘 그려볼까? 이렇게 감은 거지.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이 어딜 향하고 있어? 왼쪽을 향하지? 자, 내가 지금 감아준 방향이 전류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이 된다는 거야. 자기장. 자기장. 자, 내가 어떻게 감아주었나?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너희도 이렇게 감아주었나? 한번 비교해봐. 자, 감아주자. 자, 아래에서 위로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지 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이렇게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근데 얘들아, 자기장이란 N극도 있고 S극도 있잖아?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정의 내렸지? N극이었어? S극이었어? N극이었지?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N극이야. 우리 맨 위에 내가 적으라고 했었지?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의 방향이라고. 엄지 방향. 따라서 엄지 방향이 N극이고 엄지랑 반대 방향, 저쪽 새끼손가락 쪽은 S극이라고 하면 되겠네. 따라서 위쪽 솔레노이드건 아래쪽 솔레노이드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인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집에 자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자석을 만들어도 돼. 그냥 샤프나 볼펜에다가 선풍기 전선을 감아. 그리고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줘. 그렇다면 얘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인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류를 흘려보내 볼게. 아까랑 감은 방식은 똑같은데 전류를 이번에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 줄까? 이렇게. 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줘 볼게.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줘 보자.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해돼? 자, 전류를 무조건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전선이 동그랗게 감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을 전선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찾는 거지. 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려서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너희도 볼펜을 감아 주었니? 얘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림이랑 영상으로 비교를 해줄게. 자, 봤니? 다시. 지금 뒤에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다 흐르고 있잖아?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감아야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바로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라고 S극이라고? N극이라고. 따라서 오른쪽이 N극, 반대쪽 방향이 S극이 되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솔레노이드는 전선을 감은 것을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이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앙페르 법칙 정리해 볼게. 앙페르 법칙은 다른 말로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하고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얘기해. 또는 전압을 줬을 때, 높이 차를 줬을 때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이 현상을 앙페르 법칙,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때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나머지 4개가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인 거고, 혹시 막대기에다가 전선을 감아서 동그랗게 감아서 전류의 방향이 나머지 4개 감싸주는 방향이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인 거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N극이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엄지손가락이 N극이다.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앙페르 법칙이야. 자, 앙페르 법칙과 완전 반대인 패러데이 법칙, 다른 말로 전자기 유도 법칙을 공부해보자. 전자기 유도 법칙은 깔끔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근데 그때 생기는 전류는 내가 유도해낸 전류니까, 내가 만들어낸 전류니까 유도 전류라고 해서 소문자 I를 적어주고, 유도 전류가 생겼다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근본적인 높이 차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고 안 한다.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도 해.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자기장이란 자석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석을 변화시켜. 어떻게 변화시키냐? 막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흔들어주면 돼. 흔들어주면. 자석을 흔들어주면 우리는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이야.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그림 보면은 자석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아래 화살표가 있지. 이렇게 아래 화살표 또는 반대로 위로 빼거나 아래로 넣는 식으로 해서 변화를 주는 거야, 자기장을. 자기장을 막 왔다 갔다 변화를 주면 여기에 전선에서 유도한 전류가 흐르거든. 내가 전류를 유도해낼 수 있거든. 근데 이 유도한 전류의 방향이 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냐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 이론을 알아야 돼. 자, 자연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 왜냐? 우리 관성이라고 배웠지? 변화에 대항해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그게 바로 관성이었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평생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었거든. 따라서 코일, 똑같은 말로 전선, 도선, 솔레노이드에는 자기장의 변화, 이게 델타 B야.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 뭔 얘기냐? 여길 볼게. 자, N극을 집어넣어. 솔레노이드에 코일에 N극을 집어넣어. N극을 집어넣으면 이 코일은, 솔레노이드는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아니,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야. N극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이 N극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야. 만약에 이 자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N극이 빠져. N극이 멀어져. 그렇다면 이 코일은 N극이 나가는 걸, N극이 멀어지는 걸 좋아할까? 아니, 그것도 싫어해. N극을 잡고 싶어해. N극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야. 뭐 그럼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게 아니야. 그냥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이 변화를 주면,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자석의 변화를 주면 무조건 그 변화하는 게 싫어서 전류를 만들어내거든? 그게 포인트야. 얘가 만약에 자석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얘를 N극을 넣어주거나 N극을 빼주거나 또는 자석을 위아래를 바꿔서 S극을 넣어주거나 S극을 빼주거나 뭔가 변화를 주면은 그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얘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그 전류를 흘려보낸단 말이지. 근데 전류가 흘려보내는 건 우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전선에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검류계라는 거를 달아놓기도 해. 검류계는 뭐냐?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검출하는 기계야. 뭐 여기다 꼬마전구 같은 애 달아놔도 상관없어. 전류가 흐르면 꼬마전구가 반짝하고 켜질 테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검류계는 전류가 흐를 때 순간 팍 움직이는 애야.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안 흐르면 안 움직여.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애야. 그래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해보면 검류계가 순간순간 움직일 거고, 순간 움직일 때마다 아, 전류가 유도되었구나. 내가 전류를 만들었구나. 내가 근본적인 높이 차인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서 그로 인해 유도 전류가 흘렀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한번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 이게 원래 동영상으로 봐야 말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 뭔가 움직여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동영상으로 이해해야 맞는 건데, 이거를 필기를 하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왼쪽 두 개는 N극 변화고 그 아래쪽, 오른쪽은 S극의 변화를 표현한 거야. 아래다가는 그 전선을 감은 솔레노이드, 코일, 도선, 전선을 놨어. 그때 자, 자기장의 변화, 델타, 변화를 줘볼게. 자, 왼쪽은 N극이 굉장히 도선과 먼 상태고 오른쪽은 가까워진 상태야.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석을 내렸다고 해볼게. 너희는 동영상으로 이해해. 얘 자석이 굉장히 얘랑 멀었다가 가까워진 상태. 자석을 훅 하고 꽂았다. 도선에다가 꽂았다. 솔레노이드에다가 확 내려서 꽂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여기 내리고 난 이후에 오른쪽 그 도선 솔레노이드를 한번 볼게. 자, N극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 도선은 좋아할까? 이 코일은 좋아할까? 아니, 좋아하지 않아. N극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 N극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야. 자, N극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다? 우리 그거 오른손으로 표현해보자. 자,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N극이라고 했지? 자, N극이 들어오는 걸 막아봐. 옳지. N극으로 막아야겠지. 자, N극이 훅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왔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자석을 내려서 도선에 N극이 가까이 들어왔어.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막아봐. 어떻게 막을 거야?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야지. N극으로. 그러면
나머지 4개가 감아지는 요렇게 감아지는 이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라는 거야. 자, 유도 전류의 방향 그려볼게. 요렇게 요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다시 N극이 들어오면 N극이 들어오는 게 싫기 때문에 N극을 발생시켜서 청력을 발생시켜서 얘를 막으려고 할 거야. 그러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지.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나머지 4개가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는 거야. 자, 아직 헷갈리면 다시 해볼게. 그럼 N극을 가까이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올려볼게. 그렇다면 여기 아래 누워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은 N극이 멀어졌네. 이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한다고. N극이 가까워져도 싫어하지만 멀어져도 싫어해. 그러면 N극을 이렇게 N극이 확 멀어진 이 상황을 N극을 잡고 싶어 하겠다.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 N극을 잡으려면 S극으로 잡아야 할까? N극으로 잡아야 할까? S극으로 잡아야 하겠지? 그럼 오른손으로 S극을 표현해 볼래? 자, 그래. 여기 새끼손가락 쪽이 S극이고 엄지가 N극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지. 그럼 나머지 4개가 감싸지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야. 자, 그걸 그려볼게. 유도 전류의 방향.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인 거야. 어때? N극을 내릴 때와 N극을 올릴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니? 반대야, 반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N극을 넣을 때랑 N극을 뺄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뭐 그렇다고 이 방향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손으로 해보는 거야.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아래 S극의 변화를 한번 볼래? S극의 변화. 자, 이번엔 S극을 넣다 뺐다 해볼게. S극을 넣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볼게. 그렇다면 유도 전류가 발생할 텐데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보자는 거지. 자, S극이 지금은 처음에 왼쪽 아주 멀어. 그랬다가 S극을 훅 하고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박아보자. 이렇게 내려올 때 S극이 가까워지는 걸 코일, 솔레노이드는 좋아할까? 싫어해. S극이 가까이 오는 게 싫어. S극을 막고 싶어. 막으려면 S극으로 막아야 될까? N극으로 막아야 할까? 옳지. S극으로 막아야지. S극으로 막는다는 얘기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막아야겠네. 새끼손가락 쪽이 S극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이 방향, 요렇게. 이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지. 자, 그걸 그려볼게. S극으로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 자, 그럼 S극을 한번 올려볼게. S극을 올려. 원래 가까이 있었다가 솔레노이드랑 S극이 가까웠다가 S극을 올려봐. S극이 멀어졌네. 이 멀어지는 것을 코일, 솔레노이드는 좋아할까? 아니, 싫어해. 가까워지는 것도 싫지만 멀어지는 것도 싫어.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가만히 있으면 몰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걸 다 싫어해. S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 아, S극 멀어지는 거 싫은데 얘를 잡고 싶어. 무슨 극으로 잡아야 잡힐까? S극으로? 아니지. S극과 S극은 청력이 일어나니까 얘를 N극을 발생시켜서 잡아야겠다. 그럼 얘가 최대한 멀어지지 못하게 잡을 거 아니야? 인력이 작용해서. 자, N극을 작용시켰어. 그럼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이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라는 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 표시해 볼게. 이렇게.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어때? S극도 마찬가지지. S극도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랑 S극이 내려올 때랑 올라갈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얘를 그때그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손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코일은, 도선은, 솔레노이드는 변화를 싫어한다. 이 변화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내가 세팅을 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내는 거야. 할 수 있겠니? 4번. 유도 전류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왼쪽 그림 봐볼래? 지금 N극을 안으로 넣고 있어. N극이 가까워져 오는 것, 이 솔레노이드는 좋아할까? 아니, 싫어해. N극이 가까이 오는 걸 막고 싶어. 그럼 엄지손가락 한번 세팅해 볼래?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나랑 똑같이 그림을
그 엄지손가락을 댔니? N극으로 막아야겠지.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쥐는 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인 거고, 뭐 그걸 그려줄까? 요렇게 요렇게.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인 거야. 그러면 유도전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자기장의 변화, 이 변화가 중요해. 그냥 자기장만 있다고, 그냥 자석을 가만히 들고만 있다고 유도전류가 생기는 건 아니야. 자기장의 변화가 바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지. 물론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도 돼. 자기장의 변화를 줌으로써 근본적인 높이 차인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서, 높이 차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도 돼. 전류와 전압, 전류와 기전력은 항상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내가 적어준 거야. 유도 기전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적어보래. 자석을 더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얘는 자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변화량, 델타,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유도전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또 지금 전선을 3가닥 감았으면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유도전류가 3가닥밖에 안 생기는데, 코일을 300가닥 감으면 자석을 똑같이 넣었다 뺐다 해도 유도전류가 300가닥이나 생기는 거거든. 따라서 코일, 전선, 도선, 솔레노이드에 감은 횟수를 늘리면, 감은 개수를 늘리면 유도전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3가닥 감으면 유도전류가 3가닥 생기지만 300가닥 감으면 300가닥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3번, 더 센 자석을 이용해도 돼. 야, 이 자석이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뭐 자석 같지도 않아서 별로 티가 나지도 않는 자기장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별로 왔다 갔다 해도 티도 안 나는 애야? 그렇다면 유도전류도 별로 생기지도 않아. 하지만 자석이 엄청 세, 막 네오디뮴 자석처럼 엄청 세? 그렇다면 조금만 깔짝깔짝 움직여도 유도전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 더 센 자석을 이용한다. 유도전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플래시 파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야.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볼게. 자, N극을 한번 가까이 해볼까? 얘가 검유계고 얘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인 거야. N극을 가까이 해볼게. 쓱 넣었어. 여기 검유계 움직이는 거 보였니? 다시 보여줄게. N극이 들어올 때 순간 검유계 바늘이 살짝 움직이거든. 그걸 봐봐. N극을 가까이 할 때 클릭. 순간 움직이는 거 보였니? N극을 가까이 하면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대. 이게 꼭 오른쪽으로만 움직이진 않아. 그 검유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해. 어쨌건 움직인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 이번에 N극을 멀리 할 때,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흘렀지? 반대로 흘렀지? 근데 N극을 가까이 할 때 검유계가 아마 오른쪽으로 아까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N극을 멀리 할 때는 아마 검유계가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봐봐. N극을 쑥 빼니까 어때? 봤니? 다시 N극을 쑥 빼니까 왼쪽으로 순간 흔들렸지? 이게 바로 순간 전류가 흘렀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정지해 있을 때 자석을 솔레노이드 안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또는 넣지 않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도전류가 생길까? 아니,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두면 전혀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지. 변화가 중요한 거야. 자기장의 변화. 또 빠르게 움직여볼까? 빠르게 움직이면은 아까 자기장의 변화가 크니까 유도전류가 더 많이 생긴다고 했어. 유도전류가 많이 생기는 건 검류계, 전류를 검출하는 기계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거야. 굉장히 빠르게 쑥 넣었던 거 보여? 쑥 넣었지. 왜 양쪽으로 움직였니? 한 번은 N극을 빠르게 넣고 그 다음 다시 빠르게 뺐거든. 다시 보여줄게. 빠르게 훅 넣었다가 훅 뺐어. 넣을 때는 훅 오른쪽, 뺄 때는 훅 왼쪽.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빠르게 넣었더니 훨씬 더 유도전류가 많이 생성되는 것도 확인을 한 거지. 그럼 이번엔 아주 느리게 넣었다 빼볼게. N극을 넣었다가 뺐다가 느리게. 얘도 변화가 있어서,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서
전류가 생기긴 생기지만 아주 조금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프린트에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모두 마무리를 했어.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해가 갈 거야. 286쪽 한번 볼래? 286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하고 갑자기 첫 판부터 전자기 유도 이게 나왔어. 야,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을 알려면 일단 앙페르 법칙부터 알아야 하고 앙페르 법칙에서 옳은 나사 법칙으로 엄지랑 나머지 4개 손가락을 감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쓰레기 같은 교과서가 286쪽에 갑자기 전자기 유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서론이 길어진 거야.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봐봐. 코일 사이에서 도선, 솔레노이드에서 자석을 운동시키면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아, 예.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패러데이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한번 보자. 286쪽 아래 해보기를 볼게.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류를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얘 얘기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든다. 또는 유도 전류를 만든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과정 1에서 자석을 넣을 때랑 뺄 때, 과정 4에서 자석의 한쪽 끝이 코일에 가까이 갈 때랑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은 어떤가? 과정 1하고 4는 뭐냐면 검유계에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천천히 빠르게 넣었다가 뺄 때를 한번 물어보는 거래.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여기선 그냥 전류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는 거잖아. 기억나니? N극이건 S극이건 뺄 때랑 넣을 때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땠어? 반대였지. 자석 넣을 때랑 뺄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그냥 서로 반대다 라고만 적으면 되겠다. 반대다. 아래 전류의 세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전류의 세기? 여기 유도전류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거지. 자기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자기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지금 여기 회전시킬 때도 나오는데 회전도 마찬가지야. 얘를 회전시켜도 되고 뭐 넣었다 뺐다 해도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돼. 어쨌건 이 도선, 코일, 솔레노이드가 느끼기에 이 N극이 뭐 또는 S극이 얘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N극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뭐 N극이 넣었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어쨌건 변화만 자기장의 변화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유도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287쪽 교과서 볼게. 전자기 유도의 정의가 나왔다. 밑줄 긁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데 유도전류를 말하는 거지.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여기 밑줄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 자, 왼쪽 그림 봐봐. N극을 가까이 해. N극을 가까이 하는 변화를 느꼈네. N극 가까워지는 거 이 솔레노이드, 코일은 좋아할까? 싫어해. 그럼 빨리 N극을 막아보자. 자, 오른손으로 빨리 막아봐. 어떻게 해? 자, 오른손 다들 들어서 지금 막고 있니, N극을? 그래, 이렇게 막아야지. 엄지가 N극이니까. 따라서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준 이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고 그 방향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핑크색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지. 유도 전류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쭉 끌어올려 쭉 이렇게 따라와 보니 이렇게 올라가네. 검유계 기준으로는 검유계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어 올라가는 뭐 그런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다. 그럼 오른쪽 거 볼까? N극을 멀리 할 때, N극을 우리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보자. 자, N극이 멀어졌어. N극 멀어지는 거 솔레노이드는 좋아하니? 싫어해. 그럼 이걸 잡아야 돼. 무슨 극을 만들어서 잡을래? S극을 만들어서 잡아야지. S극을 만드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이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므로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이미 그려져 있네. 이렇게 되겠다.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그대로 그려보자면 검육의 기준으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겠네. 할 수 있겠니? 지금 앙페르 법칙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알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어. 내가 중학교 교과서를 살짝 어디까지 배우고 왔나 해서 중학교 교과서를 봤더니 사실 중학교 때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모두 다 배우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286쪽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패러데이 법칙부터 나왔는데 혹시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프린트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왼쪽 그림에서 흐르는 전류랑 우리가 오늘 배운 패러데이 법칙에서 흐르는 전류랑은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왼쪽에서는 건전지잖아? 건전지는 무조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쪽에서 마이너스로만 흐르지. 건전지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전류가 절대 마이너스에서 얘 거꾸로 흐를 리 없어. 건전지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전류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어땠어? 내가 자석을 어떻게 꽂아주고 어떻게 변형시키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막 바뀌었지. N극을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고 S극도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지. 아, 이 세상에는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 전류가 있는데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안 바뀌고 정해져 있는 전류, 왼쪽처럼 또 오른쪽처럼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전류가 막 바뀌는 전류가 있어. 이 전류의 이름을 말해줄게. 우리 287쪽에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나와 있거든.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 자, 직류, 다이렉트란 얘기야.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다이렉트로 항상 일정하다. 얘를 직류 전류 또는 직류 전압이라고 하기도 해. 뭐 전압이랑 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 전압은 높이 차야.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근본적인 높이 차. 얘는 높이 차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항상 플러스가 높은 쪽, 항상 마이너스가 낮은 쪽이어서 얘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교류는 어떻단 얘기야? 교류는 높은 쪽, 낮은 쪽이 지 맘대로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높이 차, 전압도 막 바뀌고 이것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도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이런 전류를 교차하는 전류다라고 해서 교류 전류, 교류 전압이라고 해. 287쪽에 그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읽어볼게. 직류는 건전지에 의해 흐르는 전류와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다. 플러스가 높은 쪽, 마이너스가 낮은 쪽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 정해져 있다는 거지. 반면에 교류는 발전소,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소야.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와 같이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계속 바뀐다. 얘를 넣다 뺐다 해주면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계속 바뀌거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발전소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등등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네. 그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287쪽 해볼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뭐 N극이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할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그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자기 유도 현상 또는 전자기 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지. 2번, 코일에 자석에 N극을 넣을 때랑 S극을 뺄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설명하기보다 우리 한번 실습으로 해볼까? 자, 여기 코일이 있어. 그때 N극을 넣을 때, 자, N극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온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 변화 좋아할까? 이 변화? 아니, 싫어해. 코일은 무조건 변화를 싫어하거든. 자, N극이 들어와. 이 변화 막으려면 손가락 어떻게 세팅해야 돼? 자, 손가락 만들어봐, 오른손으로. 옳지. 이렇게 그렸으면 맞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 세팅했으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요렇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S극을 뺄 때 볼까? 자, S극을 위로 쑥 빼. S극을 빼면 S극이 빠지는 거 좋아할까? 아니, 이 S극 빠지는 거 싫어서 잡고 싶어. 잡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으로 세팅해봐. 무슨 극으로 잡아? S극으로, 도망가는 S극을 잡으려면 무슨 극으로 잡아? 똑같이 N극으로 잡아야겠지. 아, N극을 넣을 때랑 S극을 뺄 때랑은 결국 내가 세팅하는 엄지 그 오른손의 방향이 똑같고, 그렇다면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도 똑같은 거야. 뭐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습을 통해 대신할게. 3번, 우리 주변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예를 찾아보자. 발전기 적어봐.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야.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는 287쪽에 여기 나와 있어. 그림에 보이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발전기와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거든. 그 다음 마그네틱 카드에서 이 뒷부분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자석이야. 이 자석 부분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지. 얘가 가루 자석이 묻어 있거든. 자기장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장을 카드기에 긁을 때 가만히 두면 긁히지가 않아. 카드에다가 카드기에 꽂고 얘를 확 하고 긁어야지, 움직여야지만 자기장이 있다고 다 긁히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 긁어줘야지만 순간적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내 정보가 입력이 되고 따라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카드를 긁을 때는 카드기에 꽂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마그네틱 부분을, 자석 부분을, 자기장 부분을 변화를 줘야 돼. 긁어줘야 돼. 그래야만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서 내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요즘에는 거의 마그네틱 카드를 잘 안 써. 왜냐면 마그네틱 카드를 이거 오랫동안 계속 긁다 보면 여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자석이 많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안 쓰고 요즘에는 여기 다 이제 IC 칩이라고 해서 다른 원리를 쓰긴 하는데, 어쨌건 요즘에 그래서 그냥 꽂고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은 티머니 카드처럼 띡 하고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이런 방식 말고, 요즘에도 뭐 많이 쓰지. 카드기에 꽂고 긁는 그 긁는 이유가 바로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야. 자석만 있다고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순간적으로 생기는 유도 전류를 이용하는 예시거든. 바로 마그네틱 카드 요 뒷부분이 전자기 유도의 예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다 알아야 나갈 수 있는 발전기의 원리와 또 발전기가 붙어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290쪽에 이런 발전기로 화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핵융합 발전, 핵 분열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290, 291쪽에서 하도록 할게. 고생했습니다.